안녕하십니까, 주선센터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2023년 2월 2일 현재 시각 06시 24분경 외기온도 마이너스 6도.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든 지도 한 15일, 보름 남짓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름을 정리하자면, 조회수에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조회수는 뭐, 저조하지만, 매일 아침에 그 영상 다이어리 식으로 이렇게 지금 써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뭔가 그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후회스러웠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뭔가 생각이 나는 게 많이 있겠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거기서 뭐 어떤 아이디어를 찾기도 하고, 또 반성을 하는 시간도 찾으려고 합니다. 아직 뭐 특별히 반성을 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런 시간이 오면 그것도 소중한 계기가 되는 거죠. 조금하게 영상은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어제 있었던 일, 예전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볼 거예요. 그러면서 야외도 한번 촬영을 해보면서 편집 도구를 써서 그걸 편집을 또 해보면서 욕심을 좀 부려볼까 생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생각을 공감하는데, 영상에 대한 장비는 어차피 돈을 주고 사는 거고, 툴도, 트레이닝도 어차피 시간과 어떤 자기의 노력이 있으면 그 부분 쌓여지는 거죠. 하지만 그 컨텐츠에서 담겨져 있는 진솔한 이야기라든가, 남들이 경험하지 보지 않았던 일, 그 컨텐츠에 대한 충실함은 다른 장비나 이런 편집 기술하고는 또 다른 원천적인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의 삶을 엿보는 거는 그들의 장비와 그들의 편집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컨텐츠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가와서 100만이고 200만이고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제 보름 정도 돼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좀 해볼까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향후에는 각 지역마다 있는 어떤 나무에 대한 사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창에 가면은 오창이 뭐 수령 뭐 100년이다 500년이다 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의 수종이라든가 나무 주위의 풍경이라든가 또 나무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담고 싶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바쁘게 움직일 때 일상과 혼자 있을 때 일상이 좀 틀려요. 바쁜 게 좀 좋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다 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거는 책 같은 경우는 로맨갈이라는 사람 있죠. 지난번에 에미라자르의 그 에미라자르가 썼던 남은 여생인가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1980년에 썼던 연, 그 노르망디의 연이라는 책이 또 있죠. 그건 로맨갈이라는 이름으로 썼나봐요. 에미라자르가 아니고. 그 작품을 읽고 있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 30여 분간 명상을 합니다. 뭐 그런 명상이라는 게 뭐 음악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멍 때리거나, 주로 한 2, 30여 분간 책을 읽어야지. 책을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로맨가리의 노르망디의 연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 책이야말로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솔하게 쓴 책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과 전쟁에 관한. 노르망디에서의 한 소녀와의 사랑,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헤어짐, 비극을 다루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 한참 읽는 중이고, 재미는 없어요. 누가 재미있다고 해서 좀 소개받아서 했는데, 책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력이 느껴져가지고 악착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책을 처음에 좀 구매를 하려고 봤는데 절판된 거야, 책이. 예. 그래가지고 책이 절판됐으면 또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를 좀 봤어요. 중고서점 저는 자주 가니까. 예스나 아니면은 뭡니까, 그 중고서점 유명한 아마 알라딘. 근데 다행히 예스에서 한 4권 정도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중고서점으로. 첫 번째 책을 또 했어. 책값은 한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중고서적 가격은 15,000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샀어. 구매 오다를 넣었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본서적은 뭐 사정으로 뭐 보내줄 수가 없대. 그럼 뭐 환불. 오케이, 알았어. 두 번째 또 오다를 냈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15,000원, 16,000원 오다를 냈어. 또 캔슬. 뭐 사유로 인해서 뭐 보내줄 수 없대. 오케이, 알았어. 또 환불. 세 번째 이제 그 책을 구매를 했는, 또 중고서적을 동일 포털 사이트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문자를 와가지고 나보러 구매 취소를 하래. 참나. 구독 취소에 대한 사유가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구매 취소를 버튼을 내가 누르면, 그러면은 그거는 페널티를 먹게 돼요. 본인도, 구매한 사람도. 구매 취소 의사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판매자가 판매 재고라든가 뭐 판매 의사를 철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 책임을,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주하기도 문자를 보냈죠. 귀하가 그런 내용으로 구매 취소하라고. 그때 바로 또 문자가 오대. 뜨끔했는지. 또 그런 경우는, 아니면 문자를 뭐 씹던지 그럴 텐데. 그래서 세 번째 대해서 이거 아이씨. 그래서 알라딘 쪽에 갔었던가,
예스 아니면 알레르기인데 네 번째를 이번에 18,000원 정도 19,000원 정도여서 갑자기 이제 거의 한 1.5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뛰었죠. 2.5배가 넘나? 근데 거의 2배 가격으로 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 노란 연미색에 마치 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하는 컬러여서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들도 있었고. 아무튼 책 내용은 처음이지만 주인공이 놀라운 기억력을 통해서 최신부라든가 이쪽 삼촌이 일하고 있는 최신부에 들어가서 삼촌을 도와주고, 삼촌은 또 전쟁 영웅으로서 우체국 최신부에서 우체국으로서 일을 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탤런트 중에 특별한 건 없었지만 특이한 연들을 만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그 지역에서 입소문을 타고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음 행보를 또 보이고, 그래서 꽤 뭐 전국 프랑스 연합회, 프랑스 소설이죠, 로엔가리가 프랑스에서 전미 뭐 연합회 회장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노르망디라는 곳에서 한 폴란드 귀족을 만나고, 그 귀족의 자제와 이 소설 속 주인공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지금 저는 책을 쫓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재미가 솔솔해요, 요즘에. 근데 책을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잖아요. 뭐 간접적인 체험이다, 뭐 지식의 충만이다는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설을 안 좋아했으니까, 소설 따위가 뭐 몰고 빠는 과자 같은 어떤 싸구려 이미지의 매체 아닌가, 소설이라는 어떤 컨텐츠가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40년 이상을 소설에는 담을 쌓았던 것 같아요. 좀 낮게 치부하고, 그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후회스러워. 하지만 책을 지면을 통해서 사회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역사와는 다르게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관계에 몰입이 되면 내가 현피에 인간관계와 묘하게 오버랩이 돼요. 그리고 거울처럼 미러링 하면서 내가 보는 것 같아. 리스크 없이 인간관계에서는 부딪히면서 리스크가 일어나잖아요, 불가피하게. 상처도 있고. 근데 그 소설 속에서는 그 캐릭터, 그리고 현피에서는 뭐 이런저런 그 인간 갈등, 우리들이 겪어나가는 갈등과 만남 통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잖아. 그리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연이 많이 다수는 끊어져 나가잖아. 하지만 소설 속은 어떤 공감하면서 인물들 간에 결국은 흐름 속에서 결론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잖아.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제 4자 입장에서, 제 3자가 쓰고 있는 관찰적인 시점에서
그 관찰자조차도 내가 제4차 독자 입장에서 그들을 관찰하잖아,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러면서 종합적인 인간관계라든가 사실관계를 어, 마치 조물주 마냥 관계를 평가도 할 수 있고 관계를 흡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현실 세계를 비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그런 무서운 즐거움이 있어요. 이문열이라든가 최영미 작가라든가 소설가 김훈, 최인호,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류 소설 작가 지금 작고하신 2011년도에 박완서라는 여자 소설, 여류 소설가 등은 특히나 이런 소설, 특히 김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라든가 하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이문열 작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을 떠나서 놀라운 시대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통찰이 녹아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풍부한 직접적인 경험들을 글이라는 어떤 필터를 통해서 아주 입자고 선명한 지식이나 삶의 지혜를 걸러내서 책에 프린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박완서 작가가 너무 좋은 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서라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번역서라는 게. 반면에 이런 국내 소설 있잖아요. 한글, 원어, 한국어가 갖고 있는 내 사회적인, 태생적인, 문화적인, 철학적인, 정치적인 이런 모든 삶에 녹아있는 뜻모를 단어와 생경한 단어들을 이런 여러 대가들이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비싼 아주 희귀하고 고가의 어떤 그 명품들을, 그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습득해가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푸근하면서도 그 가치 있는 어떤 거를 내가 마시고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박완서 작가의 이런 아주 오래된 농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문어체에 고어들이 나오는데, 보통 문어체 고어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꺼끌꺼끌해요. 입속에 들어가면은 모래 씹듯이. 하지만 이분의 고어는, 고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녹여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반면에 김웅이라는 분의 썼던 얼마 전에 저 하얼빈인가요?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관점을 좀 벗어나는 그쵸 어떤 한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어떤 그 심리를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끌어내서 우리한테 툭 하고 선물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하얼빈에서 안중근을 죽이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1910년 1909년 10월 26일 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거는 팩트는 그 베레타 권총을 통해서 이 또를 사살하는 건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도 여러분들의 그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미친 척하고 한번 책을 사서 읽었는데 김은이라는 작가 소설은 좀 어려웠어요. 뭐 카레노라든가 남한산이고 다 책들이 어려워갖고 읽다 말았는데 본 책도 뭐 그렇게 쉽지 아니 정말 술술술 익힌 부분도 있는데 예상하고는 틀리게 팩트에 대한 설명은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그려 넣었어요. 근데 책의 두께는 한 300페이지 가량 돼요. 그리고 내가 설득을 당하고 왜 사람들이 소설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한국 소설이 내가 살고 있는 모국어를 통해서 읽는 소설이 참 좋더라고요. 항상 번역서를 읽었었는데 번역서를 읽어야만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생각도 있어. 물론 그게 헛되다기보다는 내 자신에서 헛된데 책 자체가 나와 있는 주제는 헛된 주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 단어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재미와 그 담겨 있는 농익은 어떤 스탠스는 그 문장 전체라든가 사회적인 의미에서 갖고 있는 그 문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 현재 위치에서 책을 읽었을 때 그 단어가 뽑아져서 위쪽으로 푹 솟는 듯한 빌딩처럼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모국어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모국어를 통해서 쏟아내는 그런 아우라가 전 요즘 너무 좋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서를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능력이 된다라면.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정도는 가급적이면 2개 국어 정도는 해서 뽑아져 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시도했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레이먼드 카바의 이게 이제 단편집 같은 거에 참 시도하기가 좀 괜찮잖아요. 카바라든가 피더, 깃털들 이런 거, 캐더럴이라든가 그 캐더럴에서 있었던 그 신비스러운 그 방송 영상을 통해서 맹인한테 그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맹인은 갑자기 도화지하고 신문 종이 갖고 오라는 연필 가져와 보라 이거예요. 네가 설명하는 부분을 내 손을 통해서 나도 한번 좀 느껴보자. 방송에서 어떤 놀라운 캐톨릭 성당이 있는데
자기는 감동이 없는 거야. 눈이 보이는 어떤 초대했던 그 백인 남자는. 근데 이제 흑인 남자한테 좀 뭔가 만족을 주려고 설명하는데 자기가 설명하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도 사회적으로 흑인도 그런 거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너와 나와 하나가 한번 돼보자. 나는 맹인이야. 보이지 않아. 보였다라면은 나도 저 매체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겠어. 저 장엄한 인류의 유산을. 자, 그렇다라면은 한번 그려봐. 내 손을 잡고 네가 설명하고 네가 생각한 설명한 여기 영상에 나오는 네가 생각하는 말을 그려봐. 얼마나 잘 그렸겠어요. 하지만 그 타자와의 심장에서 전해지는 맥박을 통해서 전해지는 손을 서로 만지면서 따라가잖아요.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인종편견, 백인과 흑인이 그들이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그 답답한 부분, 그 맹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미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 인종 두 타자는 설명할 수 있는 답답함을 하얀 미래라고 표현된 거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우리 한번 너와 내가 손을 잡고 그려서 서로 느껴보자. 합의하자. 컨센서스 하자. 응? 컨센서스 단어 좋다고. 연준에서. 아무튼 웬만한 문학 역사 소설을 역사책을 읽는 것보다 더욱더 값어치 있는 게 아주 짧은 단편일 수도 있고 아주 긴 소설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 책 속에 있는 정령이라는 표현은 제가 지금 앞으로 좀 사용할 내용인데, 그 정령들을 발견해서 내 마음속에다가 옮겨놓는 작업이 책을 읽는 하나의 성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재미 이상이. 그 부분을 이 영상을 제 딸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주연이도 내가 죽거나 죽기 전에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류 문화사에서 면면이 내려오는 수천 년간의 이런 활자와의 인간과의 이런 관계를 나만의 철학과 나만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죽을 때까지 위드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함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